멸균 물품을 다룰 때 주의사항은 1. 이동 겸자는 사용할 때마다 소독한다. 2. 멸균포가 펼쳐진 위로 물건을 건넨다. 3. 소독 용기는 드레싱이 끝날 때까지 열어둔다. 4. 소독캔에서 물품을 꺼낼 때 뚜껑은 안쪽이 위로 향하게 들고 있는다. 5. 멸균 꾸러미 개봉 시 준비하는 사람에서 멀리 있는 쪽 멸균포 자락부터 펼친다. 정답은요? 5번 되겠어요. 멸균 꾸러미 개봉할 때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이 순서를 펼치는 거 아시죠? 1번 이동 겸자는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요. 24시간 멸균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물품 꺼낼 때는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게 바닥에 놓습니다. 뭐 들고 있지는 않죠? 이동 겸자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인데요. 24시간 멸균이다. 어디다가 멸균할까요? 고압 증기 멸균을 많이 합니다. 스테인레스니까요. 이동 겸자 핀셋 같은 거예요. 긴 핀셋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멸균 거즈나 솜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게 이동 겸자이며 끝이 항상 손목보다 아래로 향하게 해야 된다. 겸자 끝이 아래를 향하게 한다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동 겸자 통 하나에 하나씩만 꽂는다. 24시간마다 멸균해준다.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내라. 안 그러면은 이게 통에 닿으니까 오염된다 이거예요. 섭자를 섭자통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꺼낸다. 멸균통에서 거즈를 꺼낼 때는 멸균 이동겸자를 이용한다. 이런 게 국시 나왔어요. 이동겸자 포셉은 끝을 벌려서 멸균포로 감싼 후 멸균시킨다. 사각 멸균품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이 순서입니다. 먼 쪽 먼저. 국가고시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죠. 먼 쪽 먼저 여는 그림, 세 번째 그림이에요. 160도의 열로 한두 시간 정도 파우더 멸균하는 방법, 파우더 하면은 뭐라고요? 1번 되겠습니다. 파우더 바셀린 거즈 유리 하면 건열 멸균 가세요. 건열 멸균은요. 유효기간이 2주이다. 120에서 140도에 3시간 또는 160도. 온도가 높으면 2시간만 하면 된다. 파우더, 유리, 바셀린 거즈. 고압증기 멸균법을 적용할 물품은 고압증기 멸균 뭐를 멸균한다 그랬죠? 스테인리스 또는 면포나 가운을 멸균한다고 했어요. 1. 내시경 카테타. 고무죠. 2. 파우더, 바셀린 거즈. 3. 카테터 유리. 4. 체온계 종이. 5. 곡반 수술용 가위. 정답은요? 5번 곡반 수술용 가위 다 스테인리스죠? 스테인리스나 면포는 고압 증기 멸균을 사용한다. 고무는요? 이옥가스, 파우더, 바셀린 거즈, 건열 멸균이요. 멸균 용액을 준비하는 방법은 1. 용액병에 표기된 일련 번호를 확인한다. 2. 용액병의 입구가 용기에 닿은 상태로 따른다. 3. 용액병에 병을 개봉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둔다. 4. 필요 이상으로 용액을 많이 따른 경우 용액병에 다시 넣는다. 5. 용액병의 뚜껑을 연 후 용액을 따라 버리지 않고 용기에 붓는다. 정답은요? 3번. 병을 개봉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둔다. 가장 적합하죠? 용액병에 표기된 일련 번호? 아니죠. 멸균한 날짜를 적는 게 좋겠죠. 용액병의 입구가 용기에 닿으면 안 돼요. 오염되죠. 필요 이상으로 용액을 많이 따랐어도 낙장불입이다.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소독 용액에서 중요한 거 뚜껑을 열었을 때 안쪽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고요. 바깥쪽이 이 바닥에 닿게 놓는다.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또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물약은 흔들어서 사용한다.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라벨이 있는 쪽을 잡아요? 반대쪽을 잡아요? 라벨 있는 쪽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약을 따르는 거예요. 라벨에 이 약이 묻으면은 어떤 글씨인지 안 보여서 무슨 약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라벨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따른다. 이 표현을 국가고시에서는요. 물약 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이게 맞죠?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한다. 주사기에서 바늘 제거하면 플라스틱만 남아요. 1mm, 2mm 이렇게 정확하게 눈금이 있으니까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 효과적이다.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약을 따랐을 때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이 넣다 뺐다 하면은 오염되니까요. 초과된 용량은 버리고 처방된 용량만큼 투여한다. 물약은 계량컵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이런 표현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앙하이로 누워있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맨날 누워있으면 어디 닿아요?
이 뒤통수 닫고, 등 닫고, 엉덩이 닫고, 이 발 뒤꿈치 닫고 이러겠죠? 1. 경골, 2. 천골, 3. 흉골, 4. 하악골, 5. 전두골. 정답은요? 2번 천골, 엉덩이뼈가 되겠습니다. 경골, 흉골, 하악골, 전두골 어딘지 아세요? 경골은요, 이렇게 종아리뼈가 경골입니다. 흉골이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흉곽의 앞쪽 정중앙에 있는 한 개의 장방형의 편평골은 흉골이다. 같은 말로 복장뼈다 했습니다. 이 빨간 부위 여기가 흉골, 같은 말로 복장뼈가 되겠어요. 악관절을 측하해. 측두골, 하악골을 악관절이라고 합니다. 턱관절이죠. 전두골은요, 이 머리 앞쪽, 이 녹색 부분을 전두골이라고 합니다.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 똑바로 누워있으면요, 특히 천골, 엉덩이뼈에 많이 생겨요. 또 옆으로 누우면요, 귀, 어깨, 엉덩이뼈, 대전자, 무릎, 복숭아뼈 이런 데 많이 생겨요. 압력을 받는 부위에 욕창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자 환자 회음부 간호활동 중 옳은 것은 1. 스릉이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회음부 간호예요. 2. 음순을 모은 상태에서 닦아준다. 3.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준다. 4. 가산수를 이용하여 닦아준다. 5. 수건의 같은 면을 이용하여 닦아준다. 정답은요? 항문이 맨 마지막이죠? 요도에서 항문 방향, 요도, 질, 항문순으로 닦아준다. 이게 여성 회음부 간호에서 맞는 것입니다. 회음부 간호, 배횡암이죠? 스릉이는요, 태아 위치 교정, 또 생리통 완화 자세예요. 음순을 벌려야 닦을 수가 있죠. 가산화수소는요, 구강간호에 쓰지 회음부에는 쓰지 않습니다. 점막이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가산화수소는 너무 세요. 또 수건의 같은 면이 아니라 다른 면을 사용해서 닦습니다. 목발 보행 방법은 여기 뭐 올라간다 또는 내려간다 평직 이런 말이 없어요. 1. 머리를 숙여 바닥을 보면서 걷게 한다. 2. 겨드랑이로 몸무게를 지탱하여 걷게 한다. 3.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목발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게 한다. 4. 처음으로 목발 보행을 하는 경우 보폭을 넓게 하여 시작한다. 5. 목발의 아래쪽 부분을 각 발의 15, 15에 놓는다. 정답은요? 15, 15 익숙하죠? 15, 15에 지팡이도 놓고 목발도 놓는 것입니다. 목발.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이게 맞아요. 등은 곧게 펴고 발목과 고관절은 구부린다. 또 겨드랑이, 애가로 몸무게를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목발은요, 손목이나 이 손바닥에 몸무게를 지탱하는 거예요. 애가가 아니라 손목, 팔목, 손바닥에 몸무게를 지탱한다. 또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아니죠.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이런 것도 국시에 나와요. 목발 사용 전에 어깨와 상박 근육 강화 운동을 위해서 앉은 자세에서 팔굽혀 펴기를 한다. 또 목발을 처음 사용할 때는요, 보폭을 크게 하면은 넘어지죠. 보폭을 짧게 하다가 점점 보폭을 좀 넓히는 게 좋다라는 거. 또 처음 목발 보행할 때 넘어지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게 독려해준다. 이런 것들이 목발 보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팡이 올라갈 때 올지건마, 내 지마건 이거 기억해보세요. 올라갈 때는 지건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다리 이 순서예요. 내려갈 때는요, 지마건,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 다리 이 순서입니다. 뭐 어려운 거 있어요? 내려갈 때나 평지도 내려갈 때로 보셔야 돼요. 이럴 때는 지마건입니다. 또 목발은 올라갈 때 건강한 쪽 먼저 갑니다. 그래서 건강 세트는 아픈 다리와 목발을 같이 동시에 올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목발 평지는요, 내려갈 때는요, 세트 건강이죠. 건강 세트의 반대는 세트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다리랑 목발을 간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뒤늦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지건마, 왜 올이야? 올라갈 때니까 올지건마. 또 내 지마건, 내려갈 때나 평지니까 지마건. 이거 뭐 어려운 거 있어요?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내려갈 때 세트 건강. 이 세트는요, 동시에 가는 겁니다. 목발 보행의 원칙, 머리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겨드랑이, 애가로 힘쓰는 거 아니다. 팔목이나 손바닥에 체중을, 몸무게를 지탱해라. 제가 예전에 발목 인대가 다쳐가지고 기부스하고 목발 짚은 적 있거든요. 사지가 다 쑤십니다. 삭신이 다 쑤셔요.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어느 한 군데가 다치면요, 다른 쪽에 힘을, 밸런스를 잘못 쓰기 때문에 다 아파요. 그래서 다른 쪽 근육을 강화해라 이거예요. 성인 환자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피부는 차고 축축하며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면 하면은 이거 쇼크 체위죠. 어떤 거예요? 다리를 들어 올린다. 3번 되겠습니다. 3번. 체위 문제 거의 100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 이상 나옵니다. 이제 실기가 105문제가 되면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체위를 변경하는 방법. 체위 변경할 때마다 압력받은 피부를 관찰한다. 왜? 욕창 생기니까.
앙하위 똑바로 누운 자세, 파울러스 체위 반자위 상체 올린 자세죠. 호흡 곤란한 자, 뭔가 숨쉬기 어려운 환자, 하다못해 자궁에서 오로와 질 분비물 배출을 촉진하려면은요 상체가 올라가야지 밑으로 빠지잖아요. 이런 또 트릭의 문제도 나옵니다. 복이 엎드린 자세, 축이 옆으로 누운 자세, 심스 체위, 좌측 심스 체위, 관장 자세입니다. 스륜이 산 후에 자궁이 후굴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궁 내에 있는 태아의 머리 위치를 교정하기도 하고요. 생리통 완화 자세가 슬흉위입니다. 쇠석이 절석이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취하는 자세예요. 트렌델렌버그 체위, 쇼크 체위, 다리를 들어 올린다. 제일 많이 나오죠. 쇼크가 발생했다. 쇼크라는 말이 나오면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고요. 쇼크에 대한 증상, 피부가 차고 촉촉하다, 혈압이 떨어진다, 이게 바로 쇼크란 얘기죠. 그랬을 때도 트렌델렌버그 포지션과 연결하세요. 혈압이 80에 40이다, 저혈압이죠. 90에 60이 저혈압이니까요. 이때 트렌델렌버그 쇼크 체위를 한다. 배행하이 요거예요. 단순 도뇨할 때, 회음부 간호할 때 무릎을 올려주는 자세입니다. 단순 도뇨가 필요한 환자는 단순 도뇨, 단순하게 소변만 빼는 거죠. 1. 자연 배뇨를 촉진해야 하는 환자. 2.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해야 하는 환자. 3. 배뇨 직후 잔뇨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 4. 방광 내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환자. 5. 수술 후 3일 동안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 정답은요? 단순 도뇨가 필요한 환자, 잔뇨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연 배뇨를 촉진해야 되면은 도뇨를 하면 안 되죠. 수술 후 3일 동안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해야 된다고 하면은 유치 도뇨를 해야겠죠.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고 할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요. 일단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죠. 그러면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대준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왼쪽에 대주는 그림을 찾으셔야 됩니다. 왼쪽에 대주는 거 1번, 2번밖에 없죠. 이 중에서 이게 사선으로 대주냐, 이 직각으로 대주냐,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정답 1번이죠. 이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한 45도 각도로 대준다입니다. 그래야 이거 건강한 손으로 잡고 내려오니까요. 항상 그림 문제는요,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에 대준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찾으시고 나서 그 중에서 각도를 보세요. 비스듬하게 대주는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편마비 대상자,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난다. 건강한 손으로 숟가락을 쥐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인다.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게 한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지지할 때요. 편마비 대상자 항상 편마비 쪽을 지지해 주죠. 손상한 자, 그냥 일시적으로 다쳤어? 건강한 쪽을 지지하는 거예요. 아시죠? 보행기는 항상 불편한 쪽 뒤쪽을 지지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편마비 대상자 항상 편마비 쪽을 지지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침상 3발씩 간호보조 활동, 머리 감기는 거예요. 1.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해준다. 2. 세바로 머리를 젖은 채로 둔다. 3. 환자의 눈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4. 머리는 샴푸액이 남아있을 정도로 헹궈준다. 5. 세발 전 침대의 높이를 간호조무사의 무릎 높이로 조정한다. 정답은요? 3번 환자의 눈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손톱 아니죠? 손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해 줍니다. 또 세바로 머리를 젖은 채로 두면 안 돼요. 감기 걸리죠? 드라이기로 말려준다. 머리는 샴푸액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헹궈줘야겠어요. 이 침대 높이는요, 간호조무사의 허리 높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두발 간호, 침상 3발, 베드 샴푸, 침대에서 머리 감기는 거예요. 창문을 닫고 방이 따뜻한지 확인한 후에 목에 수건을 말아 대주고 목에 과도한 신전을 막은 상태에서 머리를 감깁니다. 환자를 침상의 가장자리 쪽으로 옮기죠. 환자의 눈과 외이도, 귀죠. 작은 수건으로 덮어준다.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더운 물로 머리를 적시고 샴푸를 머리 전체에 묻히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문지른다. 항상 이거 손톱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머리에 그 혈액이 떡져 있어요. 과산화수소로 닦고 헹군다. 물 대 과산화수소는요 4대 1입니다. 물이 4배 많아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동의 종류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의 길이 변화는 없지만 의식적인 근육의 긴장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능동적인 운동이다. 다리에 석고분대나 견인을 적용한 환자가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함으로써 손상된 다리의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이다. 1. 등속성 운동. 2. 등장성 운동. 3. 등척성 운동. 4. 점진 저항 운동. 5. 스트레칭 운동. 정답은요? 3번 등척성 운동입니다. 관절을 움직이지 않았다. 등척성 운동이죠. 길이가 변화가 없다. 등척이에요. 길이척 같을 등. 길이는 똑같은데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척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 동적인 수축이다. 관절을 사용한다. 굉장히 동적으로 근육과 근력을 움직인다. 수영, 달리기 뭐 이런 것들이요. 등척성 운동. 길이척이죠. 길이가 같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힘만 줬다 뺀다. 벽밀기 같은 거. 더운 물 주머니 적용할 때 간호보조 활동은 1. 주머니의 반을 공기로 채운다. 2. 물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싼 후 적용한다. 3. 한 부위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적용한다. 4. 혈관의 수축을 돕기 위해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5. 물의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담가본다. 정답은요? 2번 물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싼 후 적용해 줘야겠어요. 주머니에요? 공기로 반을 채우는 게 아니죠. 더운 물은 발치에는 3분의 2 정도 채우고 다른 부위는 반만 채운다. 또 한 부위에 적어도 1시간 이상 데워준다. 너무 길어요. 20-30분간 지속시켜준다. 너무 길게 더운 물 주머니를 댔을 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혈관의 수축을 돕기 위해 더운 물 주머니를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건 냉찜질이죠. 혈관의 이완을 돕습니다. 더운 물 주머니 사용 금지해야 될 환자, 염증 있는 환자들, 염증이 퍼지기 때문에 더운 물 주머니 사용하지 않습니다. 충수 돌기염, 맹장염이죠. 치주염, 이염, 귀가 아프고 치주,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더운 물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는다. 더운 물 주머니 중요한 거, 주머니를 거꾸로 들어보아서 물이 새는지 확인한다.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더운 물 찜질, 한 15분 정도만 해라. 발적이 생겼다 문제가 있으면 멈춰라. 냉찜질도 알아야 되죠. 30분 정도 대주고 1시간 정도 쉬어라 그랬어요. 적용 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해라.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해라. 대변 잠혈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 전 금식해야 한다. 2. 검사 전 붉은 육류 섭취를 권장한다. 3.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검체를 채취한다. 4. 검체 채취 시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한다. 5. 검사 3일 전부터 철분제제를 복용하지 않게 한다. 정답은요? 5번 검사 3일 전부터 철분제제를 복용하지 않게 한다 입니다. 이 문제는 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대변 잠혈 검사가 뭐죠? 변 검사인데 잠혈, 잠재성 출혈 검사라고 합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예요. 대장암이 의심될 때 이 잠혈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주의사항이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피로 보일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은요, 이게 피인지 그 음식 때문에 색깔이 빨간 건지 잘 몰라서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뭘까요? 이 검사하기 3일 전, 보통 일주일 전부터 붉은색 나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붉은색의 야채, 철분제제, 육류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피로 보일 수 있는 붉은 음식 섭취를 피한다.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또 검사 3일 전부터 철분제제 복용하지 않는다. 철분제제가요. 거무튀튀해서 약간 피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소변을 섞지 않죠. 생리하는 여자 생리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리 3일 전후로는 이 분변 잠혈 검사 하고 있지 않아요. 생리 3일 전후로는 이 대변 검사 하지 않죠. 검사가 지체됐을 때는 냉장 보관한다. 이런 거 아셔야 되고요. 금식해야 한다.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금식 필요한 검사 알고 가셔야 되죠. 여기에서 분변 잠혈 검사 있어요? 없죠. 대장 내시경은 있습니다. 금식 필요한 검사 중에 분변 잠혈 검사는 없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금식은 아니라는 거. 검사 전 붉은 육류 섭취를 권장해요? 권장하지 않죠. 먹으면 안 된다고 했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검체를 채취한다. 대장 내시경은요, 대장이 괜찮은지를 보는 거예요. 채취는 하지 않는다. 4. 검체 채취 시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한다. 똥에 관련된 거 뭐라 그랬어요? 내과적이에요, 외과적이에요? 이거는 멸균할 수 없어요. 내과적인 무균술입니다. 내과적인 무균술이에요. 내과적 무균술 뭐라 그랬죠? 소독만 하는 것입니다. 멸균까지는 안 된다. 똥에 관련된 거, 대변 관련된 거 내과적, 소변 관련된 거는 외과적, 멸균해야 된다고 했죠. 유치도뇨 같은 거. 내과적 무균술, 삽입을 하는데 코, 항문, 귀에 삽입하는 거 다 내과적입니다.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멸균까지는 아니고 소독 정도입니다. 배간 비우기, 장루 교환, 이 대변에 관련된 거는 내과적으로 보셔야 돼요. 또 내과적 무균술 중요한 거 역격리, 보호격리 있었죠?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살고자 역으로 격리하는 거 역격리예요. 그래서
자멸검사 문제 하나에 금식 필요한 검사도 알아야 되고요. 뭐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까지 알아야 되는 복합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잠혈검사, 잠재성 출혈검사, 3일 전부터 붉은색 음식 먹지 않는다라는 거, 피 섞이지 않는다, 소변 섞이지 않는다, 검사가 지연되면 냉장 보관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이 답만 알면 안 돼요. 이것에 관련된 모든 이론을 다 보셔야 됩니다. 정체관장 도중에 복부팽만 호소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1. 대변을 보도록 화장실에 보낸다. 2. 관장용액을 담은 통에 높이를 올린다. 3. 복부를 마사지해주면서 관장용액을 계속 주입한다. 4. 관장용액 주입을 멈추고 관장용액 대신 공기를 주입한다. 5. 관장용액 주입을 30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주입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핀다. 정답 뭘까요? 정체관장 도중에 복부팽만 호소 환자 관장용액 주입을 30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주입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핀다. 정체관장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정체관장은 약을 집어넣어서 정체시켜 놓는 거예요. 약물관장이라고도 합니다. 항문에 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치료적인 약물을 오랫동안 장내에 있어야 치료가 되겠죠. 정체관장의 종류에는 바륨관장, K엑살레이트 관장, 락툴로스 관장, 칼리메이트 관장, 5아미노 살리실레이트 관장, 스테로이드 관장 이런 것들이 있다. 락툴로스 관장은요, 간성혼수 환자에게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해주는 관장입니다. 그래서 락툴로스 관장 역시 정체관장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정체관장이 약물 집어넣어서 치료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나서 보기 다시 볼게요. 1. 대변을 보도록 화장실에 보낸다. 약을 다 집어넣지 않았는데 이걸 다 싸내면 안 되죠. 정체시키는 게 정체관장이니까 치료를 해야 되니까. 3. 복부를 마사지해 주면서 관장용액을 계속 주입한다. 일단 복부가 너무 팽만한다 하면은 일단 정지하고 집어넣어야 되니까 계속 주입한다는 틀립니다. 4. 관장용액 주입을 멈추고 관장용액 대신 공기를 주입한다. 공기를 집어넣으면 가스가 생기잖아요. 공기는 집어넣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주입하면서 환자 체크한다. 관장 자세 좌측 심수 체위. 단순 도뇨의 목적은 1. 매시간 소변량을 측정하기 위해 2.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하기 위해 3. 전신 마취를 하고 장시간 수술을 받는 동안 방광의 팽만을 막기 위해 4. 의식이 없는 요실금 환자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5. 무균적인 소변 검사물을 일회성으로 수집하기 위해 정답은요? 무균적인 소변 검사물을 일회성으로 수집하기 위해. 단순 도뇨는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소변을 빼주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이게 맞고요. 매 시간 소변량을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회성이에요. 또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하기 위해 아니죠. 전신 마취하고 장시간 수술을 받는 동안 방광의 팽만을 막기 위해서는 유치 도뇨를 해야 되고요. 의식이 없는 요실금 환자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 도뇨가 더 어울리죠. 단순 도뇨는 한번 그냥 소변 뽑고 끝나는 거거든요. 단순 도뇨하는 목적, 환자가 소변을 못 봐요. 요가 많이 쌓여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방광이 팽만되어 있죠? 이거를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단순 도뇨를 합니다. 또는 어떤 검사하기 전에 방광을 비우기 위해서 단순 도뇨를 하고요. 수술하기 전에 방광을 비워내야 그 인접 장기가 잘 보이고 손상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소변을 빼주는 게 단순 도뇨가 되겠어요. 단순 도뇨의 목적은 잔뇨량의 측정이다. 일회성으로 소변을 빼기 위해서이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다음 설명하는 소독제는 농도에 따라 손 소독도 되고 관삽입 부위의 피부 소독, 점막 소독 등에 사용함. 피부에 존재하는 그람 양성균에 대해 소독력이 높음. 결핵균, 바이러스, 포자에는 살균력이 없음. 1. 알코올 2. 과초산 3. 클로르헥시딘 4. 사급 암모늄염 5. 포비돈 아이오딘. 정답은요? 3번 클로르헥시딘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요, 치과에서 처방을 해줍니다. 약국 가면은 약간 핑크색 가글액을 주거든요. 그게 바로 클로르헥시딘, 헥사메딘이에요. 점막 소독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살균력은 없다 했어요. 그렇게 세지는 않다 이거거든요. 소독과 멸균 차이는요? 아포가 있냐 없냐입니다. 아포, 균의 씨앗까지 다 죽인다면 아포를 포함해서 모든 미생물을 죽이면 멸균이 되고요.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죽인다? 소독이죠.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소독제는 이런 문제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소독제 문제 연달아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페놀 2. 75% 알코올 3. 사급 암모늄염 4.
4. 2% 글루타르 알데히드. 5. 0.5% 클로로헥시딘. 높은 수준의 소독제는요, 2% 글루타르 알데히드입니다.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거, 글루타르 알데히드 2%. 이렇게 높은 수준의 소독제는 피부에 써서는 안 돼요. 피부나 인체에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기구 같은 거 닦을 때는 가능하다. 글루타르 알데히드요. 알코올. 우리 피부 소독하죠?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로. 또 베타딘, 요오드링크 다 피부 소독제예요. 높은 수준의 소독제. 글루타르 알데히드 또는 올소, 프탈 알데히드, 7.5%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이 다 높은 수준의 소독제고 피부나 인체에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점막 소독에 쓰인다. 피부에 존재하는 그람 양성균에 대해서는 소독력이 높다. 하지만 뭐 살균력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클로로헥시딘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르면은요, 검색을 해보세요. 클로로헥시딘 검색하면요, 외과기계 살균이나 수술 전에 피부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다. 또 상처를 깨끗이 하거나 치태를 예방하거나 아구창 치료하거나 돈요관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임신 중에 사용해도 안전하다. 클로로헥시딘은 알코올, 물, 계면 활성제와 혼합할 수 있다. 드레싱 돕던 중 환자 혈액이 간호조무사 손에 묻었을 때 올바른 손 위생은 피가 묻으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1. 알코올 젤로 손을 문지른다. 2.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다. 3. 소독제를 묻힌 솔로 손을 문지른다. 4. 소독제가 함유된 티슈로 손을 닦는다. 5. 포비돈 아이오딘으로 아랫팔과 손을 닦는다. 정답은요? 피가 묻었으면요, 물을 이용해서 비누로 씻으셔야 돼요. 더군다나 혈액이죠? 찬물에 씻어야죠. 피, 소변, 대변, 고름 이런 것들이 묻었을 때는 무조건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닦아주세요. 멸균 물품을 다룰 때 주의사항은 1. 멸균 물품은 사용하기 30분 전에 개봉해둔다. 2. 펼쳐놓은 멸균 시트를 가로질러 물품을 전달한다. 3. 유효일자가 가까운 멸균 물품을 보관장 뒤쪽에 배치한다. 4. 멸균포의 가장자리 내 2.5cm는 멸균 영역으로 간주한다. 5. 멸균통에서 거즈를 꺼낼 때는 멸균 전달 집게 이동겸자를 이용한다. 정답은요? 이동겸자로 뭔가 전달을 합니다. 멸균 물품 다룰 때 30분 전에 개봉한다? 또 이게 오염되죠. 가로질러 이런 표현 틀려요. 유효일자가 가깝다. 유통기한이 짧다는 거죠. 앞으로 뽑아야죠.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거 뒤로 배치해야죠. 아시겠죠? 멸균포 내의 가장자리는 멸균 영역이 아니죠.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만 우리가 멸균으로 생각하죠. 멸균통에서 거즈를 꺼낼 때 이동겸자를 쓴다. 멸균, 모든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의 아포까지 다 완전히 제거하는 거. 또 멸균포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기억하시죠?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붕대 감을 때 주의사항은 1. 말단 부위 끝까지 감는다. 2. 상처 부위 위에 매듭을 짓는다. 3. 체간부에서 말단부를 향해 감는다. 4. 관절을 충분히 신전한 상태에서 감는다. 5. 뼈 돌출 부위에 거즈나 면패드를 대고 감는다. 정답 5번 뼈 돌출 부위에 거즈나 면패드를 대고 감는다. 이유는요? 균일하게 압박이 가해져야 되니까요. 1번 말단 부위 끝까지 감는다. 이거는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감지 않고 말단은 노출시킨다. 2번 상처 부위 위에 매듭을 짓는다. 상처 위에는 매듭을 묶지 않는다고 했어요. 상처 위에다가 뭔가 해야 되면은요, 느슨하게 감아준다. 또 체간부에서 말단부를 향해 감는 게 아니에요. 말단부터 중심 쪽으로 감아준다. 관절을 충분히 신전한 상태에서 감는다. 이거 관절의 각도를 굉장히 넓힌 상태에서 붕대를 감지 않고 약간 구부린 상태, 오히려 굴곡이 더 맞겠죠. 붕대법 처음과 시작은 환행대이다. 요추천자 시 취해야 하는 체위는 요추천자. 요추천자가 뭐예요? 요추에서 물 빼는 거죠? 요추천자 시 취해야 되는 체위, 새우 등자세. 끝나고 나서 요추천자 후 하는 체위, 앙하위. 이거 알고 보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추천자 시 취해야 되는 자세니까 새우 등자세를 찾으셔야 되죠? 1. 등을 침상 바닥에 대고 누운 체위. 이거 앙하위 아닙니까? 2. 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45도 높인 체위. 이거 뭐 트렌트 램버그 포지션인가요? 3. 침대에 바로 누워 침상머리를 높인 체위. 이거는 파울러치 체위죠. 4. 옆으로 누워 양 무릎을 가슴에 붙여 등을 구부린 새우등 모양의 체위, 새우등 자세. 요거 아니겠어요? 그쵸? 5.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양다리를 벌려 다리 지지대에 올려놓은 체위. 요거 쇠석이 절석인가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답을 바로 찾으셔야 돼요. 정답 4번 새우 등자세 요것입니다. 보기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쭉 읽고
다시 또 읽고 이러면은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1분 안에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손목 보호대를 적용 시 손목과 보호대 사이에 손가락 2개 정도의 여유를 두는 이유는, 혈압 잴 때 손가락 하나 정도 넣는 이유는 뭐예요? 1. 배뇨 촉진, 2. 소화 촉진, 3. 혈액순환 유지, 4. 호르몬 분비 유지, 5. 미생물 전파 방지. 정답은요? 3번입니다. 항상 혈액순환 유지하기 위해서 요추천자 직후 10세 남아가 소변 요청 시 간호보조활동은, 요추천자 할 때의 자세는 새우 등자세였지만 요추천자 직후는요, 똑바로 누워있는 앙하위죠. 그래야 이 요추액이 누수되지 않고 두통이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똑바로 누워있어야 되는데 소변을 요청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 이동식 변기에 앉힌다. 2. 화장실을 다녀오게 한다. 3. 유치도뉴 세트를 준비한다. 4. 침대 위에서 서서 소변을 보게 한다. 5. 누워서 소변기에 소변을 보게 한다. 정답은요? 이게 10세 남아던 성인이든 요추천자 직후에는 앙하위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소변이 나와? 누워서 소변기에 소변을 보게 하던지, 단순 도뉴를 뽑아주던지 항상 앙하위를 유지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심전도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활동은 1. 의치를 제거한다. 2. 치기를 취하게 한다. 3. 검사실 오기 직전 담배를 피웠는지 확인한다. 4. 전날 저녁 8시부터 금식을 유지했는지 확인한다. 5. 검사 중 팔다리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심전도 검사, 금식 필요하나요? 정답! 검사실 오기 직전에 담배를 피웠는지 확인한다. 심전도 검사가 뭐예요? 이 심장 검사예요. EKG라고 하죠? 이거는 금식 필요 없는 검사입니다. 왜? 위기바, 정상강, 공기, 대, 이 중에 심 있어요? 없죠? 심전도 검사는 금식이 필요가 없어요. 의치를 제거한다? 이게 심전도 검사는요, 의식이 멀쩡한 상태에서 합니다. 의치 제거할 필요가 없다. 똑바로 누워서 이 심장 부위에다가 겔 바르고 심전도 체크하는 거거든요. 검사실 오기 직전에 담배 피웠는지 확인한다. 뭔가 이렇게 심장이 쿵쿵 뛸 수 있어서 그런가요? 4. 전날 금식 필요 없죠. 검사 중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두경부 외상 없는 성인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시 인공호흡 방법은, 이 두부와 경부, 목과 머리에 외상은 없대요. 이때 심폐소생술 할 때 인공호흡 방법은 1. 보고 듣고 느끼기 방법으로 호흡을 확인한다. 2.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한다. 3. 1회 호흡 동안 최대 호흡량을 불어넣는다. 4. 1초에 2회 호흡을 불어넣는다. 5. 인공호흡 후 호흡을 15초간 재확인한다. 정답은요? 2번. 이 목에 부상이 없으면요,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은요, 10초 동안 2번 불어넣는다. 10초 이내에 불어넣는 거죠. 심폐소생술, 성인은 5cm가 들어가야 된다. 가슴 압박은 1분에 100에서 120회는 해야 된다. 30대 2가 1분 안에 한 3번은 돌아가야 1분에 가슴 압박을 100에서 120회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인공호흡은요, 10초 이내에 2번 불어줍니다. 10초 이내에 2번 불어주는 거예요. 가슴 압박 자세 직각으로 누른다. 손꿈치로 누른다. 체중을 실어서 누른다. 자동심장 충격기 부착 위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시죠?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 하나 붙이고 왼쪽 중간 겨드랑이 아래 하나 붙인다. 이때 모두 물러나세요. 아무도 만지지 않을 때가 언제다? 심장 리듬 분석할 때입니다. 왼쪽 편마비 환자 상의 입히는 방법은 입, 마, 건, 요 세 글자의 초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힐 때는 마, 건, 마비된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 맞는 팔, 수액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입, 마, 건,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마비 쪽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을 입히는 그림을 고르셔야 되죠. 1번하고 4번이 왼쪽으로 입히는 그림인데요. 간호조무사의 위치가 입히고자 하는 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편만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 입, 마, 건, 벗기는 순서 벗, 건, 마. 입마건 하나 외우면요, 벗을 때는 건마 이렇게 뒤집으면 되잖아요. 마비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이다.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 맞는 팔,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능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중 어깨의 과신전은,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모르시면. 정답 1번이에요. 뒤로 팔을 이렇게 제끼는 거, 이게 과신전입니다.
신전은요, 관절의 각도가 커지는 거, 서로 멀어지는 거, 관절을 펴는 것이 신전이죠. 어깨 과신전이 되겠어요. 요 사진이요. 요거 하나 보고 갈까요? 점선이 있던 부분이 원래 팔이 있던 위치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렸죠? 외회전이에요. 외회전. 요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었다. 모르면 암기하세요. 그림 보고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왔던 부분이 자주 나오니까요. 그리고 뭐 굴곡, 신전, 과신전, 외회전, 내회전 이런 문제 딱 한 문제 나오거든요. 틀리셔도 합격에는 지장은 없어요. 외회전, 내회전, 과신전 이 정도. 굴곡은요, 각이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면서 각도가 줄어들죠. 이것을 굴곡이라고 합니다.